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인데 쌤은 이제 조금씩은 이 촬영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조금 불편한 점이 많죠?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되고 또 선생님과 이렇게 소통도 잘 안 되고 하니까요. 저도 여러분들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쉽고 재밌게 수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오늘은 자, 모음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죠. 네, 프린트를 보시고요. 우리가 저번에 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음과 비교했을 때 자음과 모음을 먼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음과 모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써볼게요. 자, 모음과 자음을 비교해 봤을 때요. 기류의 흐름의 방해 여부입니다. 자음은 이 공기의 흐름이요. 목에서 이렇게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요. 여러 조음기관들에 의해서 치아, 혀가 막 여기 닿고 저기 닿고 공기의 흐름을 막 방해했잖아요. 우리 파열음 기억나나요?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괴롭힙니다. 그게 이제 자음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모음은 이런 좋은 기관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좀 안 받습니다. 덜 받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공기가 입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여러분들이 자음 대 모음. 자, 어떻게 구별한다? 방해 여부.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기류, 기류의 방해 여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음은 덜 방해받는 소리이다. 그리고 그런 모음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단모음, 이중모음도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입모양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안 변하는 건 뭘까요? 그쵸. 단모음이겠죠.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지 않음. 그쵸? 변하지 않는 것. 요게 단모음이고요. 이중모음은 어떻게 될까요?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화가 있는 것이 이중모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중모음은 어떻게 발음되는지 어떤 소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학습 프린트물에 그 두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뒀는데 여러분들이 메모 좀 해주시고요. 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혀를 이렇게 그냥 이 구강을 앞뒤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봤을 때요. 전설모음은 상대적으로 혀가 앞쪽에 쏠려 있는 게 전설모음이에요. 그 소리를 발음할 때 혀가 앞으로 쏠려 있는 모음을 전설모음이라고 하고 후설모음은 전설모음보다 상대적으로 혀가 뒤쪽으로 쏠려서 발음되는 것을 후설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평순과 원순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평순, 평평한 입술, 원순, 동그란 입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평순 모음은 입을 평평하게 옆으로 늘려가지고 발음하는 모음이란 뜻이 되고요. 원순 모음은 입을 동그랗게 오므려가지고 발음하는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 이렇게 모음을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고모음은 혀의 높이가 높은 것, 중모음은 중간쯤, 저모음은 아주 낮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혀가 우리 얼굴 구조 중에서요, 이 조음 기관 중에 어디에 붙어 있나요? 이 아래턱에 붙어 있죠? 우리가 아래턱을 뭐 하악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하악에 붙어 있습니다, 혀는. 그래서 이 하악의 움직임에 따라서 혀의 높낮이도 변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고모음은 뭐예요? 혀가 높은 거니까 턱을 벌려야 될까요? 안 벌려야 될까요?
안 벌려야지 높은 위치에 있겠죠. 높이.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턱을 조금 벌리면 입이 조금 벌어지면서 혀도 당연히 따라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중간쯤 위치가 될 겁니다. 그죠? 아이고. 자, 중간쯤 위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입을 완전히 벌려가지고 턱을 아래로 뚝 떨어뜨리면 당연히 혀도 밑으로 따라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주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상태가 그 상태에서 발음되는 모음이 바로 저모음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고모음과 저모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고모음은 혀가 높다. 근데 입을 조금만 벌린다. 그래서 폐모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폐. 닫았다는 뜻이죠. 저모음은 그럼 뭘까요? 그렇죠. 입을 벌렸으니까 개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발음을 해보시면 자, 혀의 위치 조금 앞쪽에 나와 있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되는 건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입술의 모양이 옆으로 평평해진 거 느껴지나요? 그쵸?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입을 벌릴 겁니다. 즉, 우리가 중모음, 저모음으로 이제 내려갈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혀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혀를 뒤로 민다거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혀를 아주 뒤로 밀면 안 돼요. 자, 혀를 최대한 고정시킨 상태에서 입을 그대로 벌립니다. 에. 어때요? 요 발음에 가까워지지 않나요? 그쵸? 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벌리면 에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을 더 크게 벌릴게요. 에. 자, 요 형태까지 움직이죠. 사실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이게 면밀하게 이제 그 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혀를 잘 고정시키고 입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혀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있지만 거의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구분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이 턱의 위치에 따라 혀의 높낮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랑 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와 의요. 한번 이랑 을을 한번 연달아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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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뭐만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나요? 그죠? 혀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는 게 느껴지나요? 느껴질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를 하면 상대적으로 혀가 앞쪽으로 쏠렸다는 느낌. 을을 할 때는 혀가 뒤로 쫙 당겨진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발음하다가 혀의 위치를 후설 쪽으로 쭉 밀어버리면 의의 발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이, 자, 이번에는 의에서 의를 발음한 상태에서 입술만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어떤 발음이 되나요? 그쵸? 우가 됩니다. 그죠? 을에서 우로 갈 때는 우리가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물론 혀의 위치도 우가 의에 비해서 좀 더 뒤로 가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세세하게 다루지 말고요. 일단 입술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자연스럽게 우 발음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을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에를 발음했듯이 턱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리면요. 혀의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발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의 단모음까지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남은 두 친구가 문제입니다. 이 두 친구인데 왜 우리가 보통 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위랑 왜를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바뀌지 않나요? 왜 입술을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소리로 옮겨가지 않나요? 왜 그쵸? 근데 우리 분명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단모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네들은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 두 개의 소리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이중모음으로 편하게 위, 왜 이렇게 발음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단모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한번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볼게요. 입모양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을 해볼 건데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이걸 발음할 때마다 조금 놀림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해봐야겠죠? 기준이 뭐냐면요. 자, 이를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를 발음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혀의 위치를 아까 이 기준에서요. 혀의 위치를 뒤로 옮기면 의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움직이느냐? 입술만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이유, 이유, 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순모음 위를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요. 왜도 한번 발음해 볼게요. 에를 발음한 상태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맙니다. 에으, 에으, 으.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 체계 10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에, 어, 아, 오 이렇게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단모음으로 발음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사실. 자연스럽게 위, 왜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그게 허용되는 발음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친구가 잘 구분이 안 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음할 때 이 에랑 에를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잘 구분은 안 가지만 실제로 발음되는 방법은 분명히 각각 다른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좀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게 에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모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중모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아까 이중모음이 뭐라 그랬죠? 그죠? 입모양이 바뀌는 모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중모음이 그러면 왜 입모양이 바뀌느냐? 당연하죠. 두 개의 소리가 합쳐졌기 때문에 입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리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소리냐? 바로 반모음이라고 하는 친구와 단모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입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 음은 체계에 대해서 공부가 끝나게 되면 이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음은 변동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때 이 반모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반모음의 존재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모음이 뭐냐?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 성격이다. 즉 자음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모음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소리를 말해요. 사람에 따라서 반모음이 아니라 반자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단모음과 결합해서 쓰이기 때문에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여요. 제 생각은. 그러면 어떠한 성질이길래 중간적 성격이냐, 왜 반쪽짜리 모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음절의 개념부터 한번 그 모음의 기능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모음이 갖고 있는 결정적 기능은 무엇이었냐면 음절을 구성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런 음절이 되기 위해서는 중성의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꼭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반모음이라는 친구는 음절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즉, 단독으로 중성의 위치에 쓰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다른 단모음의 기생에서만 쓰일 수가 있는 모음입니다. 자립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쪽짜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반모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계열과 두 번째는 오우 계열이 있는데 일단 이계열부터 볼게요. 기호로는 이렇게 J에 가까운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야라고 하는 친구,
이 야라고 하는 친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느냐? 이 소리를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반모음 이에 단모음 아가 결합해서 이야. 이 연달아 발음하면 이야, 이야라고 하는 소리가 되죠. 입 모양이 바뀌죠. 이중모음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친구는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이 위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면 반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 이야, 이여, 요, 유, 이에, 이에. 자, 그리고 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의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보면 다른 친구들은요. 야든 여든 요든 유든 얘든 이에든 다 반모음이 앞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소리예요. 이야, 이여, 이요, 이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친구는 반모음이 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 특이한 형태죠. 네. 다른 것들과는 조금 변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뭐 여기 너무 또 깊이 있게 접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반모음이 뒤에 결합한 친구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우 계열이에요. 오우 계열.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W 모양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와라는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느냐? 반모음 오우. 이 친구도 아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우. 그 다음에 단모음 아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 반모음과 우 반모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 반모음, 우 반모음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하나의 반모음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썼냐면 오랑 우 발음이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온 발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반모음 이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단모음 이랑 소리가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이랑 완전히 똑같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라고 하는 단모음의 어떤 소리적 자질 일부를 갖고 있는 게 반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우는 단모음 오랑 단모음 우가 갖고 있는 소리적 공통적 자질 일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모음 오우는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까 봐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기호로 사용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쓸 거라면 오우라고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모음 11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해가지고 총 21개의 모음이 우리 모음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 아마 생각할 거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음 체계, 모음 체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운 중에서도 음속, 분절 음운에 해당하는 소리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리을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면과 다발. 라면의 리을은 초성의 위치에 있죠. 그죠? 근데 다발의 리을은 어디 있나요? 종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라면의 리을 발음과 다발의 리을 발음, 이 두 개의 소리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시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겠죠? 네. 선생님이 이 예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당연히 뭔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겠죠. 그죠? 근데 같다고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왜? 리을과 라면의 리을과 다발의 리을은 둘 다 똑같은 리을 발음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음은 음운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도 자음과 모음은 우리가 음소였죠. 음소. 분절 음운이었죠. 그쵸? 그리고 이 음소, 음운의 개념은 뭐였냐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인 화자가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체계가 있는데 이 자음은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상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라면의 리을이나 다발의 리을이나 두 개 다 리을 발음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르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리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소리는 동일하지만 실제는 동일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 조음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하는 그 소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라면의 리을은 우리가 혀를 치아에 닿았다가 떨어뜨리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탄설, 튕긴다는 겁니다. 혀를 살짝 튕기면서 내는 소리가 초성에 위치한 리을 소리입니다. 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혀가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번 발음해 볼래요? 혀가 탄설음, 초성의 리을의 발음할 때랑 비교해 봤을 때 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소리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쵸? 설치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성의 리을은 튕기면서 내는 소리지만 종성에 위치한 리을은 혀를 치아에 붙인 상태에서 공기를 혀 옆으로, 측면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가 설치금이에요. 그러면 실제 초성의 리을 발음과 종성의 리을 발음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발음은. 하지만 우리는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저씨, 라면의 리을 발음이랑요, 다발의 리을 발음이 같게요, 다르게요? 그럼 당연히 100이면 100, 100이면 100. 야, 두 개 다 리을 발음인데 당연히 같은 소리지. 그게 왜 다른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게 일상적인 화자의 인식이거든요. 굳이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소리라고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음원 체계에서는 리을이 가장 작은 소리인데 왜 그걸 더 쪼개서 생각하냐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면 실제 소리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발음되는 실제 음성 우리가 표현이 되는 이런 발음을 우리가 변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음은 체계 내에서는 굳이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하는 소리라는 건 맞습니다. 다시 실제 하는 소리이지만 우리가 굳이 인식하지는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자음과 모음 체계를 공부했는데 이 소리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조음, 소리가 만들어지는 우리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발음 위치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쵸? 혀, 치아, 그리고 단단한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리고 목구멍 얘기도 해봤고요. 조음 방법,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이런 친구들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 풍선 갖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쵸? 기억나죠? 그 비음, 우리가 코를 막아보면서 이렇게 발음도 해봤고요. 그쵸? 그래서 비강이 울린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 예사소리, 젠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이것들이 어떠한 소리적 자질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음과 모음이 각각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발음을 해봤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가 있고 모음 21개 중 10개는 단모음,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11개의 입 모양이 바뀌는 이중모음이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모음을 만들 때 꼭 어떠한 친구가 결합한다? 단모음이 결합한다. 단모음이 단모음의 기생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이중모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변이음의 존재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보통의 평범한 한국어 화자들이 한국어 화자라고 하면 안 되고 보통의 평범한 화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실제 발음 이게 바로 변이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남길까 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밥이라고 하는 거. 자, 초성도 비읍, 종성도 비읍이죠. 초성의 비읍과 종성의 비읍 실제 발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자, 만약에 다르다면 소리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한번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밑에 한번 게시판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뭐 근데 사실 답이 정해져 있죠. 뭐 당연히 다르니까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